오늘은 정약용 선생이 경고한 내 돈 지키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이 200년 전에 경고한 사기꾼의 3가지 신호. 말은 꾸밀 수 있으나 이치는 꾸밀 수 없다. 1803년 조선시대 한 사람이 이 문장을 썼습니다. 2026년 서울 한 남자가 3억을 잃었습니다. 전세 사기였습니다. 집주인은 말했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2025년 부산 한 여자가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투자 사기였습니다.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오늘만 특별합니다. 2025년 대구 한 노인이 평생 저축을 잃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5분 안에 조치하세요. 3사람 모두 똑같이 말했습니다. 설마 내가 당할 줄은. 여러분, 200년이 지났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겼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했습니다. AI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의 수법은 200년 전과 똑같습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마음은 2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심, 두려움, 조급함, 체면. 이것들은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200년 전,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정약용. 많은 분들이 정약용 하면 거중기를 떠올립니다. 수원 화성을 떠올립니다. 훌륭한 과학자, 행정가였죠. 하지만 정약용에게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형사법학자. 수백 건의 재판을 직접 다룬 실전 전문가였습니다. 정약용은 1801년부터 1818년까지 18년을 유배지에서 보냈습니다. 정치적으로 끝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서 한 권의 책을 완성합니다. 검엄신서는 508권에 이르는 정약용의 방대한 저서 가운데 경세유표, 목민심서와 함께 1표, 이서라고 일컬어지는 대표적 저서이며 형사사건의 조사, 심리, 처형 과정을 다루는 관리들을 계몽하기 위해 편찬한 법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흠음이란 뜻은 신중하고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법전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심리, 증거를 조작하는 방법, 억울한 사람을 가려내는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사기꾼이 반복하는 패턴이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이 발견한 사기꾼의 3가지 신호. 첫째, 감정을 먼저 흔든다. 둘째,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셋째, 복잡하게 만들어 이해를 방해한다. 이 3가지 신호는 200년 전 조선에서 작동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정약용의 지혜를 빌려 이 3가지 신호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사기꾼이 당신에게 접근하는 순간 당신은 즉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30분이 길다고요? 이 30분이 당신의 평생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면 결코 아깝지 않을 겁니다. 지금부터 사기꾼의 접근 방법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을 먼저 흔든다. 정약용은 흠음신서에서 수백 건의 재판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사실이 아니라 감정을 먼저 건드린다. 무슨 말일까요? 조선시대의 한 재판 기록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제 땅을 빼앗았습니다라고 고소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관아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불쌍하지 않습니까? 라고 호소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린 사람들은 피고인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눈물은 증거가 아니다. 토지 문서를 가져오라. 문서를 확인해보니 원고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눈물은 쉽게 나온다. 하지만 사실은 문서에 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기꾼은 당신의 이성이 아니라 감정을 먼저 공격합니다. 감정 공격의 3가지 유형을 보겠습니다. 첫째, 공포를 심습니다. 지금 조치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5분 안에 확인 안 하시면 신용불량자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공포에 빠진 사람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해라는 생각만 합니다. 조선 시대에도 똑같았습니다. 관가에서 곧 당신을 잡으러 온다며 겁을 주고 내가 돈을 주면 막아주겠다며 접근했습니다. 2025년 서울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70대 할머니가 검찰청입니다. 당신 명의로 범죄가 일어났습니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동안 전화를 끊지 못한 채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해 건네줬습니다. 공포는 생각을 멈춥니다. 둘째, 욕심을 자극합니다. 이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다른 사람은 벌써 10배 수익 냈습니다. 당신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겁니다. 투자 사기의 기본 공식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의심은 사라집니다. 나만 놓치는 건 아닐까라는 조급함이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정약용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약초는 귀한 것이라 양반님께만 판다며 가짜 약재를 팔았습니다. 산삼입니다. 천냥입니다. 하지만 양반님이시니 500냥만 받겠습니다. 양반은 내가 특별 대우를 받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돈을 냈습니다. 결국은 산삼이 아니라 도라지였습니다. 2023년 부산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이 코인은 내일 상장합니다. 지금 사시면 100배 수익입니다라는 말에 50대 사업가가 1억을 투자했습니다. 코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욕심은 의심을 멈춥니다. 셋째, 체면을 건드립니다. 사장님, 이 정도 투자도 못하시면 어렵죠? 다들 하는 건데 혹시 모르세요? 제가 사기꾼처럼 보이나요?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이 말을 들으면 당신은 순간 의심하면 내가 나쁜 사람인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 자주 당한 수법입니다. 도련님께서 이것도 모르십니까? 이 말 한마디에 양반은 아는 척하며 거래에 응했습니다. 2024년 강남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입니다. 회장님,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시면 주변에서 뭐라 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에 60대 회사 대표가 3억을 투자했습니다. 회사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체면은 판단을 멈춥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꾸밀 수 있으나 이치는 꾸밀 수 없다. 사기꾼이 아무리 달콤하게 또는 무섭게 말해도 그 말 속에 논리가 있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실전 훈련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제안을 할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저한테 이 기회를 주시는 거죠? 왜 오늘이어야 하나요? 내일은 안 되나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했나요? 증거를 볼 수 있나요? 이 질문만으로도 사기꾼의 절반은 물러갑니다. 왜냐하면 진짜는 시간이 지나도 진짜지만 가짜는 시간이 지나면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재판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고가 눈물을 흘리면 정약용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슬픔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감정과 사실을 분리했습니다. 2026년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공포를 자극하면 일단 멈추세요. 정말 5분 안에 해야 할 일인가? 누군가 당신의 욕심을 자극하면 일단 의심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누군가 당신의 체면을 건드리면 일단 무시하세요. 의심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정약용의 첫 번째 신호. 기억하십시오. 감정을 먼저 흔드는 자를 경계하라. 두 번째 신호.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진다. 그래서 사기꾼은 시간을 주지 않는다. 조선시대의 한 사건을 보겠습니다. 어떤 상인이 이 비단은 중국에서 온 귀한 것이라 내일이면 다 팔린다며 급하게 판매를 재촉했습니다. 양반 하나가 황급히 돈을 지불했고 집에 와서 확인해보니 조잡한 국산 비단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사건을 기록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진실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급하게 하라는 자는 반드시 숨기는 것이 있다. 왜 사기꾼은 시간을 주지 않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물어봅니다.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전문가에게 상담합니다.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면 사기는 90% 무너집니다. 시간 압박의 5가지 수법을 보겠습니다. 첫째, 마감 압박입니다. 오늘까지만 이 가격입니다. 지금 계약 안 하시면 다른 분께 갑니다. 선착순 10명만 받습니다. 전세 사기에서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다른 사람도 이 집 보러 와요라는 말 한마디로 당신은 꼼꼼히 확인할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2023년 서울 전세 사기 피해자의 증언입니다. 집주인이 오늘 계약하면 관리비 3개월 부담해준다고 했어요. 다른 사람이 내일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계약했어요. 등기부를 직접 확인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 집은 깡통 전세였습니다. 둘째, 기회 박탈 위협입니다. 이 코인은 내일 상장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이 투자는 오늘 마감입니다. 내일부터는 못 들어옵니다. 투자 사기의 단골 멘트입니다. 포모, 놓칠까봐 두려움을 자극해서 당신이 조사할 시간을 빼앗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기회라면 내일도 있다. 오늘만 있는 기회는 의심하라. 셋째, 긴급 상황 조작입니다. 고객님, 계좌가 해킹당했습니다. 5분 안에 조치 안 하시면 돈 다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대표 수법입니다. 긴급 상황을 만들어서 당신이 은행에 전화하거나 가족과 상의할 시간을 없앱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을 조사한 결과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해자 반응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 좀 해보고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 한마디면 사기의 90%가 무너집니다. 넷째, 복잡한 절차 미루기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 계약서는 나중에 천천히 보세요. 서류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일단 서명을 하세요. 이것도 시간 압박의 변형입니다. 나중에라는 말로 당신의 경계심을 풀어버립니다. 정약용은 관리들이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즉시 의심했습니다. 지금 보고하라. 나중은 없다. 다섯째, 동조 압박입니다. 다른 분들은 벌써 다 했어요. 왜 당신만 고민하세요? 이것은 시간 압박과 체면, 공격의 콤보입니다. 2024년 투자 사기 피해자의 증언입니다. 상담사가 다른 분들은 이미 5천씩 넣으셨어요. 사장님만 안 하시네요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제가 뒤처지는 것 같아서 바로 송금했어요. 정약용의 재판 원칙을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재판에서 철저했습니다. 증인이 빨리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재촉하면 오히려 더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일에 빠름은 없다. 그는 한 사건에 몇 달씩 시간을 들이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증거를 조차 검증했습니다. 시간을 되찾는 실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법의 한 문장이 있습니다. 생각해보고 내일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진짜 좋은 기회라면 내일도 있습니다. 진짜 좋은 투자라면 모레도 있습니다. 진짜 긴급한 상황이라면 은행이나 경찰에 직접 전화해도 됩니다. 하지만 사기꾼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되면 당신이 확인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추가 방법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전화를 끊으세요. 지금 바빠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주세요. 그리고 그 번호를 검색하세요. 둘, 계약서 사진을 찍으세요. 가족한테 보여주고 결정할게요. 그리고 지인이나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셋, 스문의 시간 규칙을 만드세요. 중요한 결정은 무조건 하루 뒤에 한다. 이것만 지켜도 사기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서두르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를 찾는 첫걸음이다. 조급함은 사기꾼이 심어놓은 함정입니다. 시간을 되찾으세요. 하루만 기다려보세요. 가족과 상의해보세요. 그 시간이 당신의 재산을, 당신의 인생을 지킵니다.
정약용의 두 번째 신호. 기억하십시오. 급하게 하라고 하면 일단 멈춰라. 세 번째 신호. 복잡하게 만들어 이해를 방해한다. 정약용이 발견한 세 번째 패턴. 그리고 가장 교묘한 수법입니다.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자를 경계하라. 정약용은 유배지 전라도 강진에서 지방관아의 장부를 검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장부는 복잡했습니다. 온갖 항목이 뒤섞여 있고 숫자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관리들은 말했습니다. 이건 회계 전문가만 아는 겁니다. 어려우시죠? 하지만 정약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줄 한 줄, 숫자 하나하나를 대조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복잡하게 꾸민 장부 속에 수십 년간 숨겨진 비리가 있다는 것을.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복잡함은 거짓을 숨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왜 사기꾼은 일을 복잡하게 만들까요?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 내가 무식해서 이해 못하는구나. 자책합니다. 둘,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겠지. 포기합니다. 사기꾼은 바로 이것을 노립니다. 복잡하게 만드는 5가지 기술을 보겠습니다. 첫째, 전문 용어 남발입니다. 이건 파생상품의 구조화 금융상품이라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레버리지 ETF의 롱숏 전략인데요. 금융사기에서 자주 보는 패턴입니다. 알아듣지 못할 용어를 쏟아내서 당신이 질문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정약용 시대에도 관리들이 한문을 남발하며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성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은 말이 아니다. 둘째, 서류를 과도하게 많이 줍니다. 계약서가 50페이지, 약관이 100페이지. 다 읽으세요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다 읽을 수 없게 만듭니다. 정작 함정은 37페이지, 특약 사항 3번, 조항, 작은 글씨로 숨어 있습니다. 2023년 저축은행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서가 너무 많아서 다 못 읽었어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준다고 했어요. 그 중요한 부분에는 함정이 빠져 있었습니다. 셋째, 특수한 경우라고 포장합니다. 이 계약은 특수한 케이스라 일반적인 계약과 달라요. 이건 세법상 특례라서 복잡해요. 특수하다는 말로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막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특수한 경우란 없다. 원칙은 항상 같다. 넷째, 책임을 분산시킵니다. A는 제가 하고, B는 세무사가 하고, C는 법무사가 합니다. 책임이 여러 명에게 흩어지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누구 탓인지 알 수 없습니다. 2024년 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집주인은 등기는 법무사가 하는 거예요. 저는 몰라요 라고 했습니다. 법무사는 저는 집주인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피해자는 3억을 날렸지만 책임질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섯째, 믿기만 하세요입니다. 제가 30년 경력입니다. 저만 믿으세요. 이건 저희만 아는 노하우예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당신의 이해를 완전히 포기하게 만듭니다. 정약용의 실사구시 정신을 보겠습니다. 실사구시. 사실에서 진리를 찾는다는 태도입니다.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사실은 단순합니다. 내 돈이 어디로 가는가? 이 계약의 본질은 무엇인가? 위험은 누가 지는가? 이 세 가지만 명확하면 나머지는 부차적입니다. 정약용은 관리들의 복잡한 보고서를 받으면 항상 이렇게 물었습니다. 결론이 무엇인가? 핵심을 한 문장으로 말하라.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는 버벅거렸고 진실을 말하는 자는 명확하게 답했습니다. 복잡함을 돌파하는 실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초등학생에게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이걸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만약 상대방이 설명하지 못한다면 2가지 중 하나입니다. 본인도 이해 못하고 있거나 당신을 속이려는 것입니다. 둘째,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복잡하니까 제가 세무사한테 물어보고 올게요. 변호사한테 검토받고 연락드릴게요. 이 말을 듣고 거부하거나 불편해한다면 빨간불입니다. 셋째,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세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결국 제 돈 3억을 넣으면 1년 뒤에 3억 3천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원금 보장되는 거 맞죠? 이렇게 단순화하면 사기꾼의 함정이 보입니다. 넷째, 이해 못하면 하지 마세요. 정약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내 운명을 맡기지 마라. 내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내가 이해 못한다면 그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창피한 게 아닙니다. 진중한 겁니다. 정약용의 세 번째 신호. 기억하십시오. 복잡하게 만드는 자를 경계하라. 오늘 우리는 정약용 선생이 200년 전에 발견한 사기꾼의 세 가지 신호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감정을 먼저 흔든다. 공포, 욕심, 체면을 건드리는 자를 경계하라. 두 번째,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급하게 재촉하는 자를 경계하라. 세 번째, 복잡하게 만들어 이해를 방해한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돈을 넣지 마라. 정약용은 흠음신서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늘같이 무겁다. 한 사람의 억울함이라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는 재판에서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만들지 않기 위해 모든 증거를 철저히 검증했습니다. 그 정신을 오늘날로 가져오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재산은 당신의 인생만큼 소중하다. 한 푼이라도 억울하게 잃어서는 안 된다. 정약용이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을 다시 새겨봅니다. 말은 꾸밀 수 있으나 이치는 꾸밀 수 없다. 사기꾼이 아무리 달콤하게 말해도 그 말 속에 논리가 없으면 거짓입니다. 사기꾼이 아무리 급하게 재촉해도 진실은 내일도 진실입니다. 사기꾼이 아무리 복잡하게 설명해도 본질은 단순합니다. 오늘 배운 세 가지 신호, 일상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감정을 흔들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그런가요? 누군가 당신을 재촉할 때 이렇게 말하세요. 하루만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 복잡하게 설명할 때 이렇게 요청하세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이 질문들이 당신의 방패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근검이다. 그는 부지런히 배우는 것이고 검은 신중하게 지키는 것이다. 부지런히 배우고 신중하게 지키는 삶. 200년 전에도 지금도 이것이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200년 전 정약용의 지혜가 2026년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정약용의 어떤 말이 가장 와닿았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